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구는 크고 작은 조각으로 덮여 있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생긴 세계지도를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는 세계지도를 보고 지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에는 이런 세계지도 말고 이런 세계지도, 다시 말해서 태평양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대서양이 가운데 있는 지도를 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지도를 기준으로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훑어보고 있던 기상학자 알프레드 베게너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대서양 건너편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동물과 식물의 화석 그림이었습니다. 베게너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멀리 떨어진 대륙에 같은 종류의 동물이 살고 있을까요? 그는 남미 대륙의 동쪽 해안과 아프리카를 비교해보면서 두 대륙의 해안선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자료를 찾아볼수록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아프리카에 사는 육지 포유류가 마다가스카르의 섬에 살고 있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동시에 다른 곳에서 같은 진화가 일어났던 걸까요? 조용히 해요. 그게 아니라면 동물들이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인도양을 헤엄쳐서 건너갔던 말일까요?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대륙들이 처음에는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그 원시 대륙을 판게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어로 모든 땅덩어리란 뜻이죠. 멀리 떨어진 대륙에 사는 같은 종류의 동물들은 한때 판게아라는 하나의 땅 위에서 살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억 년 전 하나의 땅덩어리가 조각난 퍼즐처럼 갈라지면서 천천히 떠가다가 지금의 위치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베게너는 이것을 대륙 이동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이 원래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였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베게너가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모아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내놓은 것은 베게너가 처음이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동료들은 대륙 이동설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대륙이 바다를 떠다닌다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륙이 배처럼 떠다닌다니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결국 그의 이론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됐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쪽 남아메리카 라인하고 아프리카 라인이 비슷하게 보입니까? 지도를 뜯어서 붙인다면 딱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또 동쪽 아프리카 라인하고 여기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동물이 같다는데 여기가 굉장히 가까워 보이지만 우리나라랑 일본을 비교한다면 굉장히 먼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게너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모아서 대륙이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질학자도 아닌 이게 기상학자가 이런 주장을 내놓으니까 다른 지질학자들이 이 주장을 무시했죠. 땅이 움직인다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베게너는 거기에 대답하기 위해서 여러 증거 자료들을 모으러 출발했다가 어디선가 객사했답니다. 시간이 지난 후 홈스라는 과학자가 지구 내부는 뜨거우니까 지구 내부의 뜨거운 물질들이 위로 올라오면 멘틀이 커다란 대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여러분도 물이 끓는 것을 잘 관찰한 적이 있을 겁니다. 물이 대류를 하죠. 끓는 물이 위로 올라와서 대류를 합니다. 그것처럼 멘틀도 커다랗게 대류하는 순환의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앞에서 베게너가 주장했던 대륙이동설의 원동력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스와 디츠라는 과학자가
멘틀 대류에 의해 해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겨나서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바다가 넓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해저 확장설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해령의 령자는 대관령 할 때 령, 산맥 령자입니다. 그럼 헷갈릴 일이 없겠죠. 바다에 있는 커다란 산맥, 해령. 마그마가 올라와가지고 계속 땅을 만드는데 그 부분이 커다란 산맥처럼 보이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 대륙이동설의 원동력을 설명했던 뭐죠? 멘틀 대류설. 그리고 또 멘틀이 대류하면 해저가 확장되지 않느냐 하는 해저 확장설. 바다가 넓어지니까. 이걸 종합한 결과 나온 게 뭐냐면 판구조론입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뭐가 움직이느냐? 판이라는 게 움직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판이라는 건 뭘까요? 지구 내부, 즉 발 아래에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또 판이라는 게 있대요. 판이라는 건 지각과 멘틀의 상부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지각도 딱딱하고 멘틀의 상부도 같이 딱딱합니다. 이 딱딱한 부분들을 판이라고 하고 판 아래의 멘틀들은 노글랑말랑한 부분적으로 살짝씩 녹아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대륙 쪽의 판이 훨씬 두껍고 해양 쪽의 판이 훨씬 얇습니다. 그럼 어떤 판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판, 남아메리카판, 카리브판, 북아메리카판, 태평양판, 나즈카판 등등 보통은 10여 개, 많게 보는 사람들은 16개에서 17개까지도 판의 개수를 생각합니다. 판은 여기처럼 갈라지거나 또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곳처럼 만나거나 아니면 이곳처럼 서로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럼 각각의 경우에 어떠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이 움직이는데 판들이 만나느냐 서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림과 같은 4가지의 지형이 나타납니다. 남아메리카판과 아프리카판이 벌어지고 있는 대서양 가운데 여기는 벌어지고 있으니까 해령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쓰나미로 고생했던 일본 여기는 판끼리 만나는 곳입니다.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만나기 때문에 밀도가 큰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다의 골짜기 해구가 만들어지는데요. 파고 들어가면서 마찰이 많이 발생하고 마찰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되고 그것이 지표면을 뚫고 올라오면 화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유라시아판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만나는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는 두 판이 만나는데 둘 다 대륙지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밀도가 누가 크고 작고가 없기 때문에 하나가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둘이 같이 올라가는 습곡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판 경계 지도에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다 변환단층입니다. 서로 멀어지는 곳도 아니고 서로 만나는 곳도 아니지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마찰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변환단층에서 가장 큰 지각 변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